자, 야당에서도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표가 김관진 안보실장의 브리핑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죠. 왜곡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조금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관진 실장이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왜곡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이 아주 고조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자, 전상철 차장. 네. 자, 물론 온도가 좀 달라지긴 했고 첫날은 김관진 실장의 브리핑을 문제 삼았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날인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태도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배경이 뭐 있습니까? 일단 논란이 많이 일었었죠. 과거에 제2연평해전을 보고 와서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을 잘했고 아주 결정적인 도발도 없었고 억지력도 잘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그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사과도 받아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과거 얘기를 막 꺼내서 과거에 뭘 잘했다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비판. 과거에 실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하고 비슷한 유감 표명이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유감 표명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반발이 또 비판이 있으니까 하루 만에 이제 말을 바꾼 건데요.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가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정상회담 선언문을 좀 봤어요. 근데 사실 별건 없습니다. 정상회담들이 만나서 나머지는 다 밑에서 하지만 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 1번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다음에 이산가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간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했던 선언문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뭐 별로가 없었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을 해도 만난다는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선언문 자체는 별게 없고 또 지켜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막 정상회담에 모든 걸 다 이게 남북관계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한 것이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가 서로 입장이 바꾸거나 뭐 말을 바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얘기한 것은 그 합의문, 공동보도문의에 일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실제 합의문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본다면 좀 과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오늘 얘기한 건 총평을 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 잘했다. 전체적으로 협상을 잘했다. 이 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의견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을 잘했다고 하는 게 61%거든요.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 하는 것도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야당 대표가 대부분이 여당이 하는 일들을 어떤 흠을 잡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평가를 해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야당 대표로서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마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이명박근혜 정권, 소위 얘기하는 보수 두 정권의 연이어서 어떤 북한과 지나치게 어떤 원칙론, 강경론을 내세우면서 안보를 위기로 몰아갔다. 우리가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과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냈다. 그리고 우린 두 차례 정상회담도 했는데 당신들은 정상회담은커녕 대화도 막혀있다. 이런 어떤 것을 하나의 차별화의 포인트로 삼으면서 향후 그 2년 뒤에 대선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집권해야 북한과 평화롭게 지낸다. 이것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식 말하자면 원칙에서 그 양보하지 않고 지난 2년 전에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발목지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바로
속 시원하게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대응하라.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퍼주기 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또 다른 접근법으로 해서도 말하자면 대화와 북한의 일정한 양보, 회담장으로 회담을 자처하는 이런 것을 끌어냈다. 예.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긍정하고, 이 결과는 누구도 어떤 부인하기 어려운 어떤 대화에 본인들이 요구했던 대화의 이 모양새가 갖춰졌으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했던 것을 바로 계승을 해서 정상회담으로 점프를 해서 가서 모든 걸 해결하자. 예. 이렇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것을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달리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원칙 있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그래 봉으로 여기는 이런 형태,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도발하는 이런 형태의 반복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앞으로 정부와 야당 간의 차이점으로 아마 확연하게 예. 나올 것이다. 신흥민 대표님, 과거에 이제 지방선거 때 한명숙 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붙었을 때 제 기억이 나는데, 한명숙 후보 측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이런 구호를 갖고 선거를 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야당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그 야당이 취한 위기 상황에서 취한 행동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국가 안보와 관계되는 데 있어서는 야당이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취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어떤 수권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아젠다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정상회담은 사실 터치를 하지 못했고, 지금도 보면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나올 것인가 하는 걸 보면 경원선,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뭔가 어떤 그 대선 공약에 국한된 게 나오는데, 저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핵 문제를 한번 다뤄주는 거예요. 핵 문제를 예. 다루지 않고서 그럼 왜 정상회담을 도대체 왜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걸 피해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중요한 것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분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신다면 핵 문제를 한번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여당 의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눈 실핏줄도 터졌다는 얘기까지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참 저희도 기분 좋은 날입니다. 남북 긴장 문제로 나흘 동안 거의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피곤도 있지 않고 오늘 또 저희들이 초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의원님들과 오찬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연찬회는 모두 잘 치르셨습니까? 네. 어제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국가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보 위기 앞에 온 국민이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에 대응을 했고, 이렇게 뭉치니까 공론 분열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전 차장, 오늘 저 모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네요. 예정돼 있던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남북 회담도 잘 끝났고 또 새누리당과 소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새누리당이 어저께 오늘 연찬회를 하고 있으니까 다 모여 있으니까 예. 이번 기회에 오찬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갑작스러운 제안이 왔고, 대통령이 흔쾌히 허락을 해서 갑자기 이제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덕담과 함께 앞으로 어떤 개혁 과제를 잘 끌어갈 건지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눈 실핏줄이 터졌더라. 참 고민이 컸다. 오늘 모습에서는 이제 그 빨간 눈가에 이제 흰자에 보통 이 빨간 모습이 생기는데, 그 모습은 없었으니까 이제 아마 잘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아마 마음고생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심이 가는 거는 천 차장. 오늘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연출할 건지 그게 관심사였어요. 예. 만나서 뭐 얘기한 게 있습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대통령이 그 의원들을 초청하면 다 일일이 악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그게 생략이 됐습니다. 생략이 됐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점심 먹을 시간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보면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요, 앞에 네 줄로 이렇게 원탁 테이블이 배치가 됐는데, 박 대통령 둘, 세 번째 오른쪽 맨 끝에 유승민 전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야, 그럼 자리 배치를 일부러 저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게요. 청와대에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청와대에 여러 수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조정수석이 제일 선임이고, 그 다음에 뭐 외교안보수석, 이런 수석들을 테이블에 한 명씩 배치를 하고, 그 수석들과 격이 맞고, 담당 소관인, 상임위를 배치하다 보니까, 네 번째 맨 끝에 줄에 유승민 국방위니까, 거기가 국방위 김기현 제1차장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지도, 눈빛을 교환하지도, 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좀 들긴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저희들도 계속 지금 취재하면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 자, 박근혜 대통령 열병식, 중국 열병식, 정승절에 참석한다는 얘기 그동안 보도가 됐었고, 열병식 얘기도 어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하종대 부국장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중국의 열병식에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북한에서는 최룡해가 가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은 중국 정부가 이거를 공식 발표하면서 전체가 49개국의 정부 대표가 가게 됩니다. 그 중에 30개국은 대통령, 국가 수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예를 들었거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호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첫 번째 했거나 두 번째 했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원래 사회주의 평등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순서를 중시했습니다. 순서를? 중국이 원래 그래요? 예,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국가 주석 아닙니까? 7명이 똑같은 국가 수반급인데 자기가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는다 해서 주석입니다. 주된 자리라는 거죠. 가장 그렇군요. 중앙에 있는. 그리고 7명의 국가 수반급이지만 항상 큰 행사에 같이 나올 때 보십시오. 시진핑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 리커창 순서대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 순서를 단 한 번이라도 어겼다, 그 사람 그날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 절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중국에서 3년간 베이징 특파원을 하셨잖아요. 베이징 특파원을 하면서 모든 중요한 행사를 봤지만 한 번도 어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그렇죠.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라고 하는 거를 올해부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왕이 외교부장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여러 번 요청을 계속했군요. 그런 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앞에다 놓고 싶었을 겁니다. 김정은은 못 오는 사정이 있겠죠? 북한도 초청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남북 합의상 이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